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하는 으꾸TV입니다.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들뜬 마음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콕하고 저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과제하느냐고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린 이유는 요즘 신천지 때문에 여러분 많이 걱정이 많으시죠? 저 또한 신천지에 한 달 동안 포섭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주의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게 도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신천지 포섭을 어떻게 당했냐면요.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그때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갑자기 다가오더니 자기가 어떤 비누 공방 그리고 뭐 핸드크림을 만드는 공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그분이 자기가 만든 핸드크림을 써보고 후기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랬어요. 굉장히 순수했죠. 순진하고 순수하게 알겠다 했는데 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의심을 했죠. 저 번호 원래 안 준다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자기가 줄 테니까 나중에 연락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받고 일주일 동안 아주 매일매일 핸드크림을 잘 바르면서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바보 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일이 생겼다면서 자기 친척 동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갔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키포인트. 항상 신천지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있으셨는데 그냥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핸드크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계속 핸드크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살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 또 하나. 여기서는 신천지 사람들은 거의 19, 20 정도의 뭔가 순한 인상에 뭔가 말을 걸면 잘 대답해주는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여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막 설문조사나 이렇게 공방 관련된 제의가 왔을 때 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적인 얘기를 하길래 이게 뭐지? 했으나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 스스로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죠. 제가 너무 순진하게 그 사람들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냐면요. 이 사람의 아픈 곳을 건드려요. 제가 그때 한참 저 스스로에 대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다. 너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환자 취급을 한답니다.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환자처럼 돼요. 너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또 만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러 갔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또 심리적인 얘기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착한 언니들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가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너와 내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가야겠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키포인트 심리 테스트를 시킵니다. 여러분, 심리 테스트를 시키는 오래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의심해보세요. 또한 신천지는 주위에도 분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심리적인 거, 아픔을 자극하고 자꾸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나를 파악해 나가려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저에 대해, 저의 마음에 대해서, 제 인생관에 대해서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이미 그 사람들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디냐, 어떤 신앙을 믿으시냐 라고 물어봤는데 절대 주의할 점,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신천지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교회는 제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굉장히 평범한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총 이 사람들을 3주 반 동안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그때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왔어요. 나왔다는 얘기를 처음에 안 했다가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왔냐면요. 너 으꾸야, 너 집이지? 지금 집에 쇼파 도착했다니까 문 열어 이랬는데 제가 집에 없었단 말이. 근데 제가 떳떳하게 아니야 엄마, 나 지금 쇼핑하러 잠깐 집 앞에 나왔어. 엄마가 하신 말이 네가 언제 혼자 밖을 돌아다녀?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또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절대 혼자 어디를 나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엄마가 눈치를 채시고 너 어디야? 당장 집에 와.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집에 가서 참교육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이제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는지 제대로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 진짜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내 고민도 들어주고 엄청 그런 사람이야 라고 변명을 했지만, 그래도 엄마를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앞으로 부모님이 걱정하셔서 못 만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따당 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통 친구들이라면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혼나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 같다면 괜찮아? 라고 물어봤겠죠. 나중에 기회되면 또 보자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되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팡 하고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 관련된 글이 많이 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영상을 남겨서 혹시나 제 구독자님들도 저와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계시진 않을지 혹시나 조심하시라 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파이팅 하시고요. 신천지로부터 벗어납시다. 파이팅! 잘 가요.